여러분들의 계절을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선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은 팍스경제TV 최고의 전문가분 제프님과 함께 하실 건데요. 우리 제프님과 이 방송 50분 동안 하시면서요. 실시간 소통도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링크 뜨니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에 있었던 핫 이슈 3가지 포인트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빼놓을 수가 없죠. 드디어 탈원전에서 이제 원전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그 대선 정책으로 인해서 5년 만에 바뀌는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원전 관련해서는 미리 선취매가 들어와서 수익도 많이 났고요.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거리두기 방역 개편이 이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리오프닝주 어제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항공 쪽들에 더 수혜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역시 공약 수혜주로는 건설 리모델링 관련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급등이 나왔지만 조금 더 추격 매수가 가능한지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최고의 전문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의 수익률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종목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 오늘 시장 아침에 집중만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65%, CS윈드, 오이솔루션,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방송 중에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노란톡 안에서 전략을 세워드렸지만 역시 견조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우진과 대창스틸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관심 종목으로 픽해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히든 종목, 관심 종목 마구마구 받아볼 텐데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신다면요. 이걸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타이밍도 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문자로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100원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QR코드 준비했습니다.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 모두의 시장 전략 지금 바로 제프 전문가님과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식 맛집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분 아니고요. 오히려 어려운 장에서 더 빛이 나시는 분이십니다. 제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자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 2주 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찾아와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2월 말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랑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건설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시장도 봤었을 때도 그 두 개의 섹터만 이제 조금 강세적으로 올라갔죠. 여러분들도 지금 상태 내에서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주식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다른 판이 깔렸을 때 우리가 그걸 들어가야 될지 그 부분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신 것들 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아,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쉬워요. 저는요, 어제 네. 불장이 조금은 더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불장이 또 그냥 하루 만에 또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동학개미만 열심히 사들인 장이었습니다. 네. 1조 넘게 순매수 들어왔는데 네. 코스피도 2,600까지 갔단 말이죠. 네. 우리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살짝 요런 비유가 좀 맞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요새 인터넷에 나오는 이제 밈이 있는데 네. 그 밈이 뭐냐면은 지금 코스피나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앤세일 중이다라는 거죠. 이제 연중에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네. 3년, 4년 우리가 좀 롱텀하게 봤었을 때 굉장히 박앤세일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의문심은 이겁니다. 언제까지 세일할 것이냐? 내가 세일해서 샀는데 네. 다음 주도 세일할 것이고 더 세일할 다음 수 달도 있죠. 세일할 것이고 이렇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동학개미 자체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찌 보자면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자라면은 그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를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하기 힘들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은 윤곽 자체가 잡혔는데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이제 우리가 특징 좀 봐야 될 게 LG 엔솔 자체가 코스피 200으로 처음 편입됐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봤던 것 중에 한 개가 공매도 잔량 자체가 정말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동학개미 자체가 지금 어떤 쪽으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참 아쉬운 적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면은 네. 요게 지금 LG 엔솔 보게 된다라면은 자, LG 엔솔이 공매도가 들어와서 지수가 더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지수 자체가 일단은 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잡히지가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적인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적인 상황이나 이런 긴축적인 상황 자체가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지수가 이전치의 고점을 넘기까지 좀 힘들다.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알고 계시고 두 번째로 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살려는 게 뭡니까? 작년에 핫했던 종목인데 지금도 세일 중이니까 네. 이런 쪽으로 접근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 2차 전지 쪽과 게임 관련된 메타버스 업종들이 작년에 많이 갔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많이 지금 유입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윤곽이 잡혔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2차 전지랑 게임 업종들 작년에 핫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요쪽 말고도 다른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찾아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강조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자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의 2분기, 3분기 때 어떤 이슈 자체가 가는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분기, 3분기의 갈 섹터 솔직히 네. 우리 제프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남아있는 이 올해 한 해 동안 갈 만한 섹터 혹시 생각난 거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에 좀 네. 기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네. 키워드 자체가 딱 잡혔어요. 윤곽 오. 잡혔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올해 주식을 하는 것과 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남들 따라가는 것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 중에서 몇 개가 생각해둔 이슈였어요? 사실 두 가지. 두 가 가지? 있습니다. 네, 아,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네. 이제 사실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으로 항상 이제 인사이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저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러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장 개장 전에 말씀드렸을 때 건설 쪽과 신재생 에너지 쪽 계속 여러분들에게 유심히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 제가 뭐 대선을 윤 후보가 됐다라는 것에 맞춰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 관심 종목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종목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대응하기 굉장히 편했겠죠.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 2주 전에 나온 방송 돌려보셔도 됩니다. 거기서도 계속 원전주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종목이었죠? 일진파워 같은 네. 종목은 상한가를 갔어요. 네. 제가 이 일진파워라는 종목 아침부터 보고 있었는데 네. 말아 올리나 내려가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말아 올렸단 말이죠. 그쵸. 네, 이 종목은 수익률이 무려 65%입니다. 네. 자, 이 종목 그러면 네. 얼마 정도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요게 이제 한 2주 됐죠. 2주 됐고요. 만에? 사실상
가장 적어도 불타기한 가격입니다. 어찌 보자면 처음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제시했을 때 네. 요 부분에서 더 밑에 단가였거든요. 네. 15,000원 정도 미만 단가였었는데 요 단가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네. 비중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하셔도 네.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고 실제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거든요. 네. 이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들고 있어라. 네. 이거 결국에는 간다라는 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터졌네요. 그쵸, 사갔죠. 이야, 자, 그러면은 멋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보시는 분들과 아니면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지금 관심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항상 주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올라갈 때 탑승하는 것보다 올라갈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일진파워나 이제 원전주들이 지금 쳤는데 원전주들을 트래킹할지 따라갈지 네. 아니면 지금 새롭게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지 음. 요게 이제 지금 시장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원전주는 많이 가겠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일진파워 많이 갔으니까 네. 이렇게 많이 간 종목보다는 우리가 선취매로 들어가서 천천히 네. 기다렸다가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낫다. 그쵸.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오늘도 그럼 히든 종목 이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인사이트적인 부분들을 주면서 네. 그것만 주면 안 되죠. 그것만 그럼요. 주면 여러분들 사실 실망했죠. 네. 실망하니까 제가 또 종목 같은 경우에도 들고 왔습니다. 들고 네. 와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요. 정말 교육도 철저하게 해주시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때 알맞는 종목까지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제프님과 방송이 끝나더라도 함께 하실 분들은요. 노란톡방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맨 위에 보이는 공지가 하나 떠 있을 거예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께 이런 시장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도 방송 전에 항상 본단 말이죠. 네. 역시나 이 한 주 동안의 흐름을 흘러갈 거 다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 매매 같은 전략들 네. 노란톡방 안에서 이렇게 매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실 매주 여러분들이 이제 주간을 준비했을 때 네. 이제 특히나 오늘 제가 방송 자체가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방장 올려드려도 장이 안 열립니다. 장이 안 그렇죠. 열리니까 항상 제가 보통 일요일이나 이제 월요일 장 개장 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 생각 자체로 이번 주나 이번 달이나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투자적으로 마인드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대선 후보 정책 중에서 네. 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관련 정책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에너지 정책주들 이 5년 만에 바뀔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원전주가 상승 나왔던 이유는요. 네. 어찌 보자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당선이 되면서 지금 에너지 정책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좀 더 좀 큰 틀로 봤었을 때 네. 지금 현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전쟁 중이고 그 전쟁 사이에서 어떤 섹터가 많이 가야 되는지 이 글로벌적 합의가 되는지적인 부분들 봐야 되고 EU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40% 정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요 부분들을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정책적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로부터 독립 특정 국가로부터 에너지의 독립이 주된 관심사가 될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원전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간 지금 전 정권, 지금 현재 전 정권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정책을 썼다 보니까 네. 이것이 바뀌는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원전주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나머지 풍력이나 태양열도 그럴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현재 시장을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는 지금 내가 원전주를 따라가야 되는지 맞아요. 풍력주를 가야 되는지 태양열을 가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히든 종목을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그래, 맞아요. 네. 원전주만 가는 게 아니죠. 모든 시장은 순환매라는 게 존재하죠. 순환적으로 맞습니다.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근데 최근에 좀 집중을 받았던 거는 풍력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
매수 종목 중에서도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CS 윈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풍력 관련으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네. 한 13%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CS 윈드 풍력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풍력이랑 태양열이랑 이제 우리가 비교했을 때 풍력주가 많이 갔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찌 보자라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영국 근처 부근에 네. 북해 부근에서 풍력 에너지로부터 수급을 받는 게 전력 수급을 받는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걸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네. 대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유럽의 에너지 독립을 위한 상승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풍력도 그렇고 태양열도 그렇고 같이 가게 됐는데 어찌 보자라면 지금 많이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거든요. 네. 조금 약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근하기가 아주 지금 좋다라는 거죠. 네. 좀 밀렸을 때 더 사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풍력을 더 사야 된다라는 위주니까 그러면 혹시 그 아까 말했던 풍력과 태양열 이쪽 관련해서는 네. 풍력을 조금 더 미시는 거 아니에요? CS 제가 윈드라는 종목 자체가 저번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제 이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풍력은 담아놨으니까 네. 또다시 풍력을 담는 것보다 지금 또 아. 싸지 이제 태양열 쪽으로도 담아야 된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태양열 쪽으로 네. 담아봐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태양열 관련된 종목 많이 아시나요? 저는 풍력은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몇 가지 종목을 아는데 태양열 관련해서는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태양열 쪽에서는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테마주 속성으로 네. 지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이전치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걸 돌아가는 과정 속에 항상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양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박스권은 그어주면서 이제 현재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히든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발라먹을 수 있다. 네. 속대 표현으로 발라먹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좀 괜찮고 좀 발라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근데 있잖아요. 요즘 네.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네. 만약에 이제 이 태양열로 있지만 네. 혹시나 좀 급등을 탈 수 있는 거 약간 정치 테마나 네. 뭐 약간 이런 거 타면 오히려 좀 위험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혹시 관련된 거예요? 그쪽은 아닌 그쪽은 네. 아닙니다. 그쪽은 확실하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이전치서부터 많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를 돌리려고 몇 번의 웨이브 자체가 현재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잡지 못했으니까 네. 지금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조금씩 잡아나면서 모아가는 상태인 거고 조금씩 올라갔었을 때 그때 우리가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네. 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네. 종목명은 안 보이거든요. 아, 네. 근데 차트는 네. 보였어요. 네, 사실 다행이다. 차트는 보였는데 네. 지금 좀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네, 맞습니다. 혹시 요거 목표가 얼마까지 보세요? 요거는 사실 지금 당장에 올라가기 좀 힘듭니다. 이게 네. 어찌 보자라면은 우리가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딱 이 부분 시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때는 메타버스라고 말 표현 안 했죠. 네. XR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XR 섹터라고 표현했고요. 네. 그 섹터의 첫 번째가 한빛 소프트웨어였는데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흐름 자체가 하반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지금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 자체 섹터가 하반기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섹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잡아낸다는 거는 좀 더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는 좀 좋은 거다. 현재 상태가 되게 좋은 거다라는 거고 사실 이 종목의 특징은 영어 세 글자입니다. 영어 세 글자고 영어 세 글자. 네,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어 있는 네. 이제 친구예요. 시가총액 1,000억 정도면 솔직히 금방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겠는데요. 그래서 네.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테마성이 좀 강할 것이고 네. 그 테마성으로 우리가 조금 떨어졌을 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좀 공격적인 힌트를 네. 드리자면은 네.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봤던 종목입니다. 아, 혹시 우리의 포트폴리오 고기 표에도 있는 종목인가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안 되고요. 그건 사실 말씀드릴 그렇게 수가. 되면 네. 힌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요. 근데 네. 사실 여기 본다면 세 네. 글자짜리에 네. 영어가 있다? 네. 왠지 저 두 번째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너무 자, 네. 방금 전에 STN 네. 12% 수익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는요, 지난 2주 전에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5%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네. CS 윈드와 우진, 대창 스틸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이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따로 해주신 종목이에요. 네. 이것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60%가 훌쩍 넘는 그런 수익률인데 오늘도 힌트 나갔습니다. 자, 지금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영어
영어의 세 글자짜리고 너무 쉽나요?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네. 태양열이다. 태양열이고, 다 줬다, 다 줬어. 뭐 네. 다 주셨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우리 종목 시원하게 오픈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략도 세워 드립니다. 이 종목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수를 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고점에 물리고 이거 어떡해요? 내 종목 어떡하지?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한번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의 실시간 소통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 따로 질문을 주셔도 돼요. 이분이 참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 말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는 거 물어본다면요.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주린이 분들이라도 부담 갖지 말고 나 하나도 모른다 이래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서 올 한 해 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비법도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이 제프라는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네. 아쉬운 게 이제 네.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은 항상 말이 없으셔요. 아, 왜 그런지 눈팅. 모르겠어요. 네, 항상 말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지송 앵커님이 말씀드렸듯이 네. 말하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공부하실 분들이 오시면은 네. 정말로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제가 이거는 좀 사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제가 제프 전문가님께 따로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배워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모르는 거를 어디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좀 상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드물고요. 맞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것들 다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더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차트에 대한 이런 내용들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네. 여러분들은 시황 전략에 관해서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인사이트를 파악하실 수 있는 방법도 배워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요. 오늘 시장에서 리오프닝 정말 강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된 정책 기조가 변화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네.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종목으로만 따지자면 노란풍선 있겠고 TA 항공 있겠고 아니면 네. 섹터로 따지자면 여행, 면세, 뭐 카지노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강세 많이 보였는데 네.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이 리오프닝이라는 거를 보았을 때 오늘 되게 특히 많이 올라갔던 게 항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공이 왜 많이 올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이 많이 올라갔던 시점 자체가 유가가 많이 하락했던 시점과 동일하거든요. 네. 어찌 보자라면 지금 현재 유가 관련주가 많이 떨어지고 약세인 상태 내에서 네. 리오프닝 관련주로부터 이제 항공 자체가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단 말이죠. 왜 못 갔냐면은 유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너무 때문에. 올랐죠.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걸 틈타서 이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8%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항공적인 움직임 자체가 리오프닝 관련돼서 재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찌 보자라면은 이제 항공 자체가 지금 원유랑 이제 서로 역반향 돼가지고 반비례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리오프닝이라는 관점 자체를 좀 더 확장을 시켜 본다라고 하면은 네. 리오프닝이라는 것이 결국에 낙폭 과대 종목이거든요. 따지고 보자면은. 왜요? 왜 왜냐하면 낙폭 과대죠? 코로나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많이 약세였던 종목 자체가 지금 낙폭이 되어 있잖아요. 화장품이라든지 면세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네. 이런 대부분의 섹터들이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가지고 재무제표상 많이 안 좋아졌고 네. 적자기로 돌아서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낙폭 과대됐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시기가 결국은 리오프닝이란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리오프닝 중에서 이런 다양한 섹터군 중에서 이전치의 코로나 섹터와 가격대가 비슷한 섹터가 있는데 네. 그런 섹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섹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저도 네. 항공을 들어갈까요, 여행을 들어갈까요? 어찌 보자면 여행이 낫지 않을까요? 했는데 여행이 낫긴 낫습니다. 하지만 리오프닝이라는 관점 상에서 특히나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폭발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키 맞추기 형태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리오프닝주, 예를 들자면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뭐 TJ 네. 같은 경우에도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했었지만 지금 뭐 주봉 자체도 많이 상승했었다가 약세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형식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리오프닝 관련주 중심적으로 특정 섹터가 막 파바박 친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형태의 키 맞추기 형태로 밸런스 있게 지금 지수차가 박스권을 원한다라는 그런 네. 형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네. 저는 제가 되게 천편일률적인 생각만 하고 있나 봐요. 네. 이때까지 뭐 카지노, 항공, 여행, 뭐 네. 면세 이런 것만 기억이 나는데 네. 여기서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다른 게 더 있다는 거죠. 그쵸. 화장품도 제외하고, 그쵸. 패션도 맞습니다. 제외하고.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네. 여러분들에게 좀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그리고 여러분 수익률표를 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는 종목이 한 게 있습니다. 나와 있는 종목. 네, 그 오이 오이요. 오이 관련주죠. 오이 관련주. 네. 오이 솔루션 것처럼 그런 이제 5G 섹터가 네. 어찌 보자라면은 동일합니다. 이전치에 코로나 이전치에 많이 투자가 나왔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투자 자체가 많이 약세가 되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좋았습니다. 네.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인데 기지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2,000개 정도를 짓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리커창 총리가 네. 결국에는 와가지고 말했었는데 경제랑 이런 거 재개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화해를 하고 아니면 이제 대만과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국제적으로 좀 좋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5G 섹터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리오프닝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요. 네. 2주 전에 그때 오이 관련돼 있다 해서 오이 솔루션 받아낸 건 기억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프님이 워낙 높은 수익률 막 뭐 60% 넘는 수익률 보여주니까 네. 2주 만에 5% 수익률은 좀 눈에 안 차요. 그렇죠. 근데 이 오이 솔루션 그때도 2주 전에도 5G 간다 했는데 네. 진짜 이거 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었던 상황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보는 거고요. 네. 사실 어찌 보자라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익률표 현재 상태에서 네. 인진 파워가 65%지 않습니까? 네. 저거 2주 전에 동일하게 지금 오이 솔루션과 비슷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럼 오이 솔루션 좀 사야 되나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G 섹터 중에서 오이 솔루션과 같이 가져가도 될 상황에 있는 또 히든 종목을 또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오이 솔루션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오이 솔루션을 좀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네. 오늘 히든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느 걸 더 추천하실 거예요? 기존의 오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약간이나마 수익 중이긴 합니다. 네. 이게 좋은 단가를 제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오히려 이쪽 업종으로 왜냐하면 전날에 지금 중국에서 말했듯이 전파 기지국 같은 경우에도 2,000개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네. 우리가 기지국 쪽으로 봐야겠죠. 기지국 쪽? 네. 그러면 오이 솔루션은 5G 중에서 어떤 쪽이었나요?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찌 보자면 통신망 쪽으로 통신망 기지국이랑 쪽?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을 띌 수 있는 친구가 좋겠죠.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원전이나 건설 쪽으로 약간씩 가려져 있지만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부터 가려져 있지만 5G가 치고 된다라면은 분명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종목에 대한 힌트 뭔가 좀 주시자면요. 얘는 아까 전에 네. 영어 세 글자짜리 시총 1,000억짜리였거든요. 네. 이 종목은 좀 어떤가요? 좀 사실 높은가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대가 매우 저렴합니다. 저렴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7랑 비슷비슷해요. 네. 그러면 코로나 때 돌아갔던 거죠. 따지고 보자면. 그러면 지금 그냥 언제든지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자리다. 맞습니다. 네, 부담이 오. 없고 지금 들어가더라도 충분하게 이 5G 섹터가 굉장히 지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5G도 가야 되고 6G도 가야 되고 기술의 혁신 자체가 점차적으로 많이 상승할 테니까 네.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2,700원 정도 라인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코로나 때 있었던 가격대가 보게 2,100원대입니다. 근데 네. 지금 2,700원대예요.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그럼 굉장히 지금 현재 저렴한 상태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어찌 보자면 좀 소외된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렴한 상태로 나와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곤 있지만 네. 그래도 외인들이나 기관이 사들인 종목이 있기는 한데 네. 요것도 그런 거에 포함되나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항상 외인과 기관이 다 팔고 난 다음에 들어가고 약간 그런 식이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종목 근데 차트로만 봤을 때 부담이 없는 자리인 건 좋은데요. 전혀 감이 안 와요. 사실 기지국 관련된 거? 네 글자고 네. 시가총액은 1,400억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치에 재작년이죠. 네. 2020년도 초반에 네. 5G 섹터가 갔을 때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러면 좀 많이 아실 수도 있겠죠. 사실 저는 감이 잘 안 와요. 저는 네. 이 5G 관련된 네. 종목을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종목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 5G 관련돼서 정말 핫했던 종목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지금 매수하기도 너무 괜찮은 자리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네 글자짜리입니다. 자, 시총은 1,400억 정도. 좀 급등이 나온다면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요 종목 명과 매수가, 매도가 확실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제프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월요일 디톡스탁에서는 수익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팍스경제TV에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이제 인정되는 그런 전문가인데 무려 1등을 뭐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나오시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또 다음 주도 수익 1등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원전 관련주를 먼저 들어갔던 거. 맞습니다. 결국엔 그거 자체도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인사이트적으로 먼저 우리가 선취를 했었고 네. 그 부분대로 이제 갔으니까 지금도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도 아니면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네. 1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또. 네. 맞아요. 네.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원전 쪽을 선취매를 들어가셨던 네. 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집계에서 수익률 2등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출연해 주십니다. 원래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분 아닌데 네. 뭐 수익 1등인데 어떡하겠어요. 나와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또 들어드려야지. 맞습니다. 네, 시황 전략은 우리 제프 전문가님 믿고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도 장중에도 전략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네. 이제 세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좋습니다. 이슈에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사실 거 또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앵커님 같은 경우에도 5G를 추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왜 그러냐면은 5G가 항상 이때가 저점이다. 저때가 저점이다 하면서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겨줬던 섹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왜 지금 현재 갈 수밖에 없냐라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 가져야 되는데 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리오프닝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항상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싸다라고 해서 잡는 것보다 어떤 섹터로 어떤 이슈로 같이 갈 건가를 여러분이 항상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우 제가 좀 더 우려스러운 말씀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처럼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사실상 더 크게 갈 수가 없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지금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로부터 많이 상승이 나왔으면 좀 차익 실현 관점을 가지셔라라고 사실 좀 대부분 리오프닝 관련주로부터 말하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리오프닝주로 들어가고 싶다라면은 5G를 들어가셔라. 근데요. 네. 그 우리 잘 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네. 월요일마다 마주치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 보시겠네요. 근데 맞습니다. 그분이요. 네. 5G 관련해서 한 1년 전부터 저점이다 했는데 1년째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지금 이 5G 간다고 하는데도 네. 정말 가나? 약간 네. 이런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제프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메타버스를 제일 선두 주자로 네. 매수를 해주신 분이라서 네. 조금은 좀 기대감이 또 있어요. 사실 또 특히나 이게 방송국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섹터가 이거 좋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도 5G를 말하고 있을 때도 사실상 되게 의아했습니다. 네. 의아했는데 결국에는 5G가 이전치만큼 고점을 뚫면서 쭉쭉쭉쭉 갈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 네. 리오프닝처럼 좀 중간 정도에 회복할 수 있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 네. 그냥 궁금해서 네. 그랬는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작년에 우르르 올라가지고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메타버스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 네. 메타버스 자체나 특히나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게 2차 전지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황상 네. 메타버스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어찌 보면 시장에 대한 긴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성장성의 끝판왕이었던 메타버스 자체가 강세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현재 지금 유동성 시장이 끝나고 이제 긴축적인 시장이 다가옴에 따라 가지고 메타버스로부터 투자 자체가 좀 더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의 시장 자체가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세다. 오히려 메타버스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1년 동안에 사실상 좀 웃음꽃을 필 수 있는 시장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고민인 게 뭐냐면은 메타버스 시장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내가 지금 이거 정리하고 옮겨야 될지 말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단 같은 경우에도 네.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나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간 종목들도 많지만요. 내가 메타버스에 물려서 지금 내 시장 비중을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을 만한 종목이 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우리 메타버스의 형, 제프님한테 네.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새끼손가락처럼 아픈 그런 네. 종목들은 좀 해소시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고요. 네. 자, 종목들 아까 히든 종목 2개 나왔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지난 방송에서는 5위를 공개를 해주셨거든요. 이 5위 솔루션. 네. 근데 오늘 방송에서도 솔직히 2개 다까지는 안 바랍니다. 그래도 네. 한 개 정도는 공개할 만한데 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네. 몇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아, 네. 혹시 이 중에 있다면 맞다라고 해주실 거죠? 아, 예스홀로 하겠습니다. 예소 예스홀로. 네. 일단 그럼 한 3개 정도 물어봐도 되나요? 아, 네네. 일단 첫 번째는 네. 바로 F1텍. 어떤 거요? F1텍? 아닙니다. 아, 뭔가 네, 처음에 아닙니다. 뭐라고요 한 그 순간부터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자, F1텍 탈락. 네. 자, 그러면 기가레인? 기가레인도 아닙니다. 기가레인도 아니에요? 네. 그럼 마지막 하나. 와이어블. 와이어블? 여기까지. 와이어블 이거 네. 맞네요. 자, 네. 지금 올라왔는데요. 네. 어떤 분이 맞춰주셨냐면 북구미님께서 와. 많은 걸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분의 그럼 이거 일단 뭐 와이어블이 거의 맞다라고 보면 되죠? 아, 사실 와이어블이 네. 뭐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거짓말 치기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 와이어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도 됐는데 그럼 어디까지 지금 볼 것이냐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취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지고 보자라면은 그러면 지금 와이어블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자라면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추가적인 중요한 것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전치의 코로나 이전치의 3월달 기준 상태에서 가격 자체가 2,100원입니다. 자, 그런데 2,100원인데 요 기준 같은 경우에도 2,100원 라인대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네. 지금 라인대가 2,700원 라인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치에서 있었던 중간 자리의 저점 자체가 2,300원 정도 접혀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공략이 가능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잡힘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깊게 볼 수 있는 만한 섹터이다,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 같은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주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맞춰주셨어요. 짝짝짝. 자, 와이어블이었습니다. 5G 네. 관련된 거 시총 1,400원짜리. 지금 들어가기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와이어블 종목명 공개됐다고 해서 혼자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전문가님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알려면요.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 전략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히든 종목 2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시총 1,000억짜리 영어인데 3글자고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와이어블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번에도 한 두 자릿수 수익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네.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요거까지 공개할까 말까 고민했었다가 네. 지금 시장에서 공개 가능할 부분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섹터적인 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에게 네. 요거는 좀 궁금하시죠? 네. 요거는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한 번 더 이번 주에 시나리오 종목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 한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에 힌트만 주시면 안 돼요? 오늘 나온 이 이슈들 섹터에 있나요? 아, 맞습니다. 이 가운데 단기적으로 있다고요? 우리가 취할 수 있을 만한 섹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제가 갖고 온 이슈 자체가요.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들로만 가져왔는데 네. 여기 안에서 일단 히든 종목 2개가 나왔지만 네. 한 종목 더 정말 괜찮은 종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네요. 네. 노란톡 참여를 해주시면 이거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책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좀 봤던 이제 당선인이 됐지만 네. 두 후보 자체가 계속 밀었던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나서도 공약 수혜주 중에서 가장 급등이 많이 나오는 거 건설주거든요. 네.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삼부토건은 뭐 어제 상한가 가기도 했고요. 네. 뭐 앞으로도 신원종합개발, 현대건설 등등등해서 많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섹터에서 우리가 시장 바라봤었을 때 딱 지금 어찌 보면 시장이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네. 박스권일 때 특히나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중심 자체가 공매도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중형 종목, 중형 섹터가 잘 갈 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제일 좋은 게 지금 원전이나 건설 쪽입니다. 어찌 보자면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네. 지금 봤었을 때 가장 밀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 정책 섹터가 계속적으로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건설뿐만 아니라 뭐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조경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가구라든지 이런 리모델링 쪽으로 뭐 이런 그쵸 쪽으로. 리모델링 쪽으로도 많이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초창기 때 못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원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주 동일하게 초창기 때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조금 높은 자리에서 내가 들고 있으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치고 빠지는 전략 형식으로 트레이딩 전략 형식으로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요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중에서도 그러면 중소형 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중소형 쪽으로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찌 보자면 대형 종목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노론톡방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네. 지금 현재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021년도 한 중반기 때 네. 그때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건설업종들이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이전치에 작년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매물대를 먹고 올라가느냐 네. 아니면은 지금 떨어지느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원주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신규 접근자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좀 담아두자.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에서의 조금씩 내가 물을 타거나 그런 시점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요, 건설주,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 네. 혹시 좀 뭐 조심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건설업종들이 특히나 정치 테마로서 많이 엮여 있는 맞아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있잖아요. 이화공룡이 네, 맞습니다. 상한가 상한가. 갔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약간 연관이 있었기 네. 때문에 오늘 그 사면 얘기 나오면서 약간 그런 게 올랐어요. 네. 근데 그럼 이런 종목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이게 저도 지금 현재 주말 동안에 계속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사실 이게 지금 이 부분 자체적으로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 음. 그러냐면은 이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학연 지연 아니면 이제 뭐 정치 테마로서 많이 엮일 수밖에 없는 이리저리 다 묶이죠. 네. 왜냐하면 뭐 이제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거 항상 할 때마다 건설업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건설 같은 섹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정치 테마랑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가 없는 섹터를 잡아야 되냐 아니면 정치 테마로서 가는 거냐 네. 라는 것에 대한 분간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선별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건설업종들이 정치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이나 안 묶여있는 종목이나 다 같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지금 시장에서 주말 동안에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 분석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 시장에서 이제 윤곽 잡힐 겁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서 이제 정치 테마로서 같이 가는 건설주냐 아니면은 진짜 건설에 대해서 호황이 있기 때문에 섹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간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저 약간 느낌 왔는데요. 네. 우리가 세 번째 종목을 네. 노란톡에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왠지 섹터가 건설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대답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섹터적인 네. 부분들은 건설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부분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테마를 엮여서 같이 가는 정책 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섹터주로 같이 갈 것이냐 오히려 섹터주로 같이 갈 것이면은 오히려 지금 재무제표상 좋거나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수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단순 테마성으로만 갈 거라면은 네. 우리가 좀 시총이 좀 낮은 친구나 아니면 좀 더 가벼운 친구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좋은 친구를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서 그러면 분간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좀 생각이 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건 어떤 친구예요? 그거는 조금 저는 건설업종 자체가 호황일 것이다라는 것에 조금 더
제가 비중을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수주를 많이 받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제 좀 대형주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라는 차라리 형식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가 낫겠네요. 왜냐면 우리 네. 앞에서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있었으니까 네. 또 그거는 급등이 잘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전문가님 잘 잡아주시면 훨씬 네.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지금 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 뭐 안정적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애매한 시장이긴 한데. 수익률이 엄청 나오진 못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네. 오히려 건설업종들이나 아니면 지금 갈 수 있는 섹터들이 대형주들이 조금 다지고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매물대를 외국인들이랑 뭐 기관들이 네. 먹어주면서 간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 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들어가더라도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네. 그나마 조금 방어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항상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푸틴의 말 한마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휘청휘청 거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건설 sek터에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대형주인데요. 네. 앞으로도 수주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올해 동안에는 건설이 꾸준하게 좀 좋은 업황이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세 번째 종목은 여기 건설 관련이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는 아직 힌트가 뭐 나간 게 없어요.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힌트 따로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총 세 가지 히든 종목이 나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태양열 관련이었고, 네. 두 번째는 5G 관련이었고, 세 번째는 건설까지. 너무 알찹니다. 오늘 종목들 다 마음에 들어요. 어찌 보자면 이슈랑 동일하네요. 이슈랑 맞네요, 동일하게 맞네요. 하네요. 네, 꼭 그렇습니다. 이슈에서 하나씩 히든 종목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종목 세 가지 모두 다 받아보실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종목명 하나 공개된 거 와이어블 하나 있었습니다. 요거는 5G 관련이었고 시총 1,400억짜리였지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오히려 시총이 작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세요. 바로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거기 통해서 들어오셔서 닉네임도 설정해 보시고 우리 여기서 눈팅 그만하자고요.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한번 해보고 아침에 좋은 정보 주시면 좀 우리 전문가님과 네, 소통도 해보시고 맞습니다. 궁금하신 거 맞아요.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낫죠. 그럼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렵거든요. 분명히 네. 제가 주린 입장에서 여러 주린이 분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글을 좀 더 쉽게 쓰려고 하는 거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항상 질문이 없습니다.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또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프 전문가님께 좀 배우고 있잖아요. 네. 저는 좀 질문이 많습니다. 네, 그럴 수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좀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은데요. 분명히 시청자분들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궁금한 점들 많을 겁니다. 이게 왜 올라? 이게 왜 중요한데? 이런 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그냥 물었을 때 우리 전문가님이 귀찮아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눈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네. 있는데 우리 제프 전문가님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도움 드리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막바지입니다. 네. 좀 다음 주 약간 시황 전략이나 아니면 다음 주 시황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거 전에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방송 말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올해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뭐일 것 같다라는 형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졌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은 네. 올해 시장 키워드,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장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산업입니다. 오. 좀 더 우리가 큰 틀로 봤었을 때 사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 현재 건설업종들이 상승했던 이유가 어찌 보자라면 뭐 정책적인 건지 그 섹터의 상승의 흐름인 건지를 우리가 분간할 때 지금 테슬라나 아니면 뭐 삼성이나 대형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로봇 산업에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로봇 산업으로부터 로봇 산업이 많이 성장하게 된다라면은 딱 두 가지 섹터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거든요. 그 두 가지 섹터가 첫 번째로는 운송입니다. 네. 운송 쪽으로 지금 뭐 기사 교체되면서 자율주행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설입니다. 위험한 중장비나 이런 것들이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형식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로봇 산업 섹터에서 파생된 건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동일하게 어찌 보자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올해 시장에서 알아가야 될 키워드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가 로봇 산업에 했을 때 로봇 관련주 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은 탄탄하게 또 받치는 흐름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윤곽 자체가 올해 시장 윤곽 자체가 이게 2분기 정도 내에서는 좀 많이 잡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 때 지금 현재 스케치하는 단계이고
그 섹터 상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로언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관망세 형식으로 지금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FOMC가 있어요. 네. 그렇죠? FOMC에서 뭐 0.25bp를 상승하든 50bp를 상승하든 그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페드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페드의 생각 자체가 인플레를 더 야기할 것 같다, 아니면 좀 멈춰질 것 같다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제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FOMC나 이런 것들 부분들로 해서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노란토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가 떠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여기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우리 방송은 끝나지만 이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스경제TV 최고의 전문가분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우리 디톡스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